김구라의 라떼구입니다. 영지 씨 혹시 저기 구충제, 네. 해충약 챙겨 먹나요? 아, 챙겨 먹죠. 그래요? 네, 먹어요. 오. 왜냐면 이게 몸 안에서 한 번씩 없애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안 챙겨 먹었던 이유가 그 살 빠질까 봐. 그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주유소 가가지고 냄새 너무 좋아 그러면 야, 네 안에 기생충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역시 뭐 진짜 MZ는 아니군요. 자, 여러분들 말이죠. 기생충 하면은 사실 이제 요즘 세대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제 네. 기생충. 그렇죠, 요즘 세대는. 우리 어떤 뭐 K 콘텐츠의 어떤 대표적인 그쵸. 그런 영화가 떠오르실 텐데 불과 진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생충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전 국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는 말이죠. 1963년 10월 24일입니다. 전주에서 9살 난 소녀가 아주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실려오죠. 이 소녀 입에서 말이죠 뭔가를 계속 토해내는데 그게 피냐 아니었습니다. 바로 꿈틀거리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응급으로 개복수를 했는데 이때 정말 눈앞에 정말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뭐야, 저게 뭐야? 오, 이거 뭐야? 와. 야, 저거 무슨 저기 실 갖고 있는데, 와. 그 무실 뭉탱이 아니에요? 그 정말 9살 난 그 작은 소녀의 몸속에 무려 1063마리의 기생충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다 기생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수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시간 만에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1960년대 말이죠. 네. 국민의 80에서 90%가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해마다 정말 2,000명이 기생충 때문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기생충이 많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냐? 네. 채소 있잖아요. 네. 채소에 주는 비료가 대부분 인분이었어요. 인분이. 똥이야, 똥. 내가 이제 기생충이 있잖아. 네. 근데 내가 먹고 똥을 쌌어. 거기에 또 기생충 알이 있지. 네. 그걸 또 밭에 뿌려. 그럼 또 거기 기생충이 있어. 그 채소 우리가 먹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 거.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 남대문 시장 등 이런 5개 대형 시장에 이제 반입된 그 배추, 무, 파를 확인해 보니까 네. 배추는 50%, 무는 60%, 그리고 파는 무려 100%. 김치할 때 파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김치 먹으면 그 당시에 무조건 사실은 기생충에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기생충이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정부가 이제 그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1969년부터 95년까지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2회 그래서 봄, 가을 기생충 검사와 함께 구충제 투약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제 나눠준 대변 검사 봉투 점심시간 끝나면 반장에 걷어 제출하도록. 일곱, 서른하고 2개. 이걸 다 먹어요? 넌 이것 봐. 회충, 촌충, 십이장충, 요충, 민촌충, 갈고리 촌충. 없는 게 없어. 영지 씨는 이제 9년생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아예 모르죠. 예,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체변 봉투. 왜냐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기생충 이제 감염 여부를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너 집에 가서 이제 저기 네 변 받아와.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조금 배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묽은 변을 보면 그걸 그대로 가져가요? 묻혀서 내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저기 변비 이래가지고 남이 똥 내고 막 그랬었어. 예. 안 해봤죠?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거기에 내가 어린 나이에 이만한 막대기로 해가지고 팔 휘져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 기생충이 있는 걸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받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네. 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반가우시겠네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체변 봉투. 왜 또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 신문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똥을 쌀 때 그 신문 위에서 싸. 한 덩어리만 싸면 요렇게 이제 그 나무젓가락으로 요렇게 이제 뜯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넣는 거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형제들이 많잖아. 그럼 이제 뭐 형이 쌓아놓으면 동생도 이렇게 가서 하고. 그랬었어. 갖다 내면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네. 담임 선생님께서 큰 소리로 뭐 김구라 회충, 뭐 허영지 춘충 뭐 이래가지고 망신 아닌 망신. 그럼 애들 뭐 낄낄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또 구충제 먹고 뭐 이랬던 광경들이 떠오르네요. 이게 검사법이 사실은 그 당시 일본에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사실은 쓰인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체변 봉투가 도입됐다는 것은 세계 기생충사에 정말 유례없는 그런 혁신적인 실험이어서 이 한국의 이 대단한 성공 이후에 대변 검사법이 세계 기생충 대변 검사의 표본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68년 5월 30일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37명의 시녀를 거느린 여왕 김혜숙 양이 진홍의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여왕자에 자리 잡고 수석 시녀 김효은 양으로부터 왕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풍경인 것 같아요? 여왕과 시녀라니요? 그러니까 뭐 여왕은 그렇다는데 시녀까지 있고, 야 요즘 같은 거 저기 같은 학생인데 누구 시녀 난리 나요. 가만히 있냐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소리지. 예, 일면에 날 일이죠. 자, 이 행사가 말이죠. 바로 국민들이 주목했던 자 캠퍼스 올해 여왕 메이킨 선발대회를 뉴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한 건데요. 매년 5월만 되면 그의 메이킨을 보기 위해서 동네방네 남녀노소 정말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유명 대학교에 몰렸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69년도 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무슨 종교 행사 같기도 하고 제례 같기도 한데 그죠? 무슨 단체 결혼식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어머. 이성리 아가씨가 차지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도 대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행당 문화잔치를 벌였습니다. 5월의 공주에는 공대 김경희 양이 복만을 아가씨가 되었으며 대관식이 끝난 후에는 쌍쌍 파티와 캠퍼스 파워 등 파티. 가까이 흥미있는 프로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 1등을 그의 이제 메이퀸, 2등은 이제 수석 시녀. 2등인데 왜 시녀예요? 모르겠어요. 2등인데? 여왕이 이제 한 명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2등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당당한 여성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뭐 시녀를 시키는 것 시키는 자체가 자체가. 조금 좀 어이없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시녀들이 그래서 이제 여왕의 행차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 메이킨 일대가 이화 학당의 창립자인 메리 스크랜튼 여사. 그러니까 일대가 창립자가 이게 뽑힌 거 보면 초창기는 사실은 어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네. 선발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여선생님이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1927년부터 야 학생이 주인공인데 해서 학생을 뽑기 시작했나 봐요. 기준도 있었어요? 예,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 아무나 뽑을 수 없으니까 이게 보면은 4학년에 재학을 해야 되고 네. 키가 160 전후 3.0 이상의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단정한 품에. 그러면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활동적이면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단정한데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신세대 여성 그 당시에 뭐 혹은 신여성? 뭐 선망하던 원하던 여성상. 워너비 여성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벌은 또 숙대, 뭐 한양대, 연대 등 사립 명문들로부터 이제 이게 쭉쭉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셀럽이 되는 그 저기 지름길이었나 봐. 유명한 잡지 있죠, 썬데이 서울. 네? 여기 잡지 이제 표지 모델도 되고. 그리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네. 있었어요? 했나 봐요. 그리고 신문 사회면에 이 메이킨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낱낱이 실려서. 이거로 따지면 프로필. 그렇죠. 아버지 직업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고 형제가 6명인데 뭐 취미는 수영하고 등산이고 요거 웃기네. 미용실에 두 달에 한 번 간다. 요즘 이건 진짜 너무 TMI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부작용도 있어가지고 정보가 다 노출이 되니까 이게 이제 범죄에 대해서 그렇지. 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1971년도에 D대학교 메이킨을 어떤 남자가 이제 짝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어머, 진짜 죽였어. 어머.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갑자기 이제 태도 바꿔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1978년 5월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야 이거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거부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대에서 폐지를 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예. 너무 예? 큰 사건이 있었으니까. 큰 사건도 있었고. 근데 사실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같은 학생인데 누군 뭐 여왕이고 시인이고 뭐 그건 이상하잖아. 심지어 아까 보니까 2등은 수석 시녀고 나머지는 그냥 그러니까. 시녀래잖아요. 시녀도 뭘 차등을 뒀네 또. 그러니까요. 아유. 60년대, 70년대 말이죠. 전국에서 주판을 좀 튕겨봤던 학생들이 모여서 뜨거운 경쟁을 벌였는데요. 아까 말이죠. 제가 낸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문제. 10단. 우와. 신의 영역인데. 와, 멋있다. 나 진짜 멋있어. 이게 어깨가 이제 약간 삐딱하게 해가지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양의 주산 능력은 10단위 숫자 10줄을 훑어보고는 5초 안에 합계를 냅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말이죠. 1위로 등극하게 되면 주산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고요. 신문에도 정말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말이죠. 한국 소년, 소녀 주산왕들 국제 무대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일본 이 국제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1등을 싹쓸이 했다고 하고요. 특히 말이죠. 라떼 시절의 주산 왕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대에서 우승한 학생들 뭐 정말 지금의 말이죠. 아이돌 부럽지 않은 그 환영 인사를 김포공항에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한일총선 학생 조산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정인숙, 김문경, 김은샘양 등 7학생이 지난 11월 18일 김포공항에 도착 선생님과 부모 그리고 학우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전 세계 이제 주산대회를 휩쓴 대한민국 소년, 소녀 주산왕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주산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최고의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주산 역사상 최고 등급. 신의 영역 10단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뛰어나서 11단을 최초로 받았다고 하네요. 바로 이정희 학생입니다. 1979년 당시 서울 동구여상 1학년이었는데 이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냐. 당시 말이죠. 전자계산기 고수랑 대결을 벌였어요. 약간 그 이세돌 알파고 대결.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와, 저거 뭐 그냥. 야. 와. 저분도 되게 빠르네. 너무 빨라요. 움직이지 저 손만 들어. 와. 대단하네.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야, 오. 그 전자계산기, 그 저 다리는 약간 그 전자계산기 그런 느낌답게 약간 로봇. 총 10개의 문제를 푸는데 전자계산기가 걸린 시간이 5분 35초. 그럼 말이죠, 우리 이정희 학생 얼마나 걸렸을까요? 3분은 넘지 않았어. 3분. 저는 한 4분. 3분 4분? 그래요. 정답은요? 3분 한. 근데 여러분들도 대충 맞췄네. 예. 계산기보다 이제 2분 30초가 더 빨랐던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그 근황이 궁금한데요. 김구라의 라떼구에서 이분을 만나봤습니다. 진짜요? 자, 이분. 와, 미국에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미국에 왜 가셨죠?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오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의 꿈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세계의 주산을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메모리아드라는 대회가 있거든요. 운이 좋게도 네 종목을 1등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갔다는 거가 되게 좋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다, 정말. 너무 멋지다. 진짜 대단하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산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와. 정말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누구나 주산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주산, 뭐 암산 쪽으로 진짜 스타 중에 스타신 분이네요. 예. 진짜 정말 대단하다. 예, 어쨌든 진짜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하신 우리 저 이정희 씨 다시 한번 저희가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와, 진짜 멋있었어요. 1997년 미국 라이프지 특집호에서 말이죠. 세계
100대 영웅을 선정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건국자 조지 워싱턴 그리고 노예 해방에 앞장선 링컨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등 정말 역사 속 위인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아주 정말 대단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해병대 소속 여하사관 레클리스.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그 정체는요? 말이었습니다. 말. 예? 말. 말이요? 말. 동물 말. 예. 몸무게가 410kg인데 키는 142. 왜냐면 이제 말은 이제 네 발로 서 있으니까. 그쵸, 예. 신설동 경마장에서 트랙을 누비던 아침해라는 경주마가 있었는데요. 당시 구마를 찾고 있었던 에릭 패더슨 중위는요 250달러에 아침해를 넘겨받게 됩니다. 경주마를 꿈꿨는데 졸지에 전쟁통에 뛰어든 이 아침해. 그런데 정말로 완벽한 군인 체질이었습니다. 아침해가 맡은 일은요 등에 탄약과 포탄을 싣고 산에 올라가서 병사들한테 전달하는 건데요. 그런데 다른 말들과 달리 한두 번 동행해서 길을 알려주면 그 다음에는 얘가 진짜 알아서 척척 찾아가는 겁니다. 영국 같은 데는 사실 사실 군마가 일반화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군마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자 어쨌든 말이죠. 이 아침에 놀라운 능력은 말이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전장이다 보니까 총알이 난데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날아들고 그러는데 사격이 시작돼가지고 막 총소리 나고 포탄 소리 나면은 대부분의 그 동물들이 막 난리가 나요. 날뛰죠, 막. 예. 근데 아침에는 말이죠. 바짝 엎드려가지고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말이 정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동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난리를 원래 말들이 제일 먼저 들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자연재해 일어나더라도. 말 타고 이제 이렇게 전쟁 중에 사실 포탄 떨어지면 그냥 말이 날뛰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여기 병사 막 떨어지고 맞아요.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말이죠. 용감무쌍하게 전장을 누비던 아침해에게 미군들이 말이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데 레클리스. 이게 이제 사실은 무모하다, 겁없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쯤 되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얼마나 대단한 말이길래 미군들이 저렇게 레클리스를 애지중지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로 기록된 네바다 전초 전투에서 레클리스가 아주 정말 기적 같은 그런 활약을 펼쳤기 때문이죠. 이 전투의 첫날인 1953년 3월 27일 정말로 치열한 전투만큼이나 빗발치는 총탄 파편 속에서 레클리스는 인솔자 없이 탄약을 날아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죠. 총 5일간의 전투에서 레클리스가 운반한 탄약의 무게가 무려 4톤. 야, 그리고 탄약을 싣고 나르는 그 장소가 바로 가파른 산길.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횟수가 무려 386회. 거의 56km에 달하는 거리를 혼자서. 야,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파편 튀는데 혼자서 운반을 했던 거예요. 레클리스의 말이죠. 이런 맹활약 덕분에 중공군의 거침없는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탄약이 계속 있으니까 그럼, 공격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죽는 건데 한국 전쟁 종전 후에 이게 너무나 대단하니까 미국 또 본토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54년 11월 샌프란시스코로 송환이 됐고요. 그래서 레클리스는 무공훈장 등 수여받고 1959년 하사로 진급을 야,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예. 레클리스가 말이죠. 퇴직금으로 받아야죠. 네, 평생 보장받게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당근. 그렇지. 무한제공 당근. 당근이 짱이죠. 예, 평생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맞았어요. 맞네요. 그런데 1968년 철조망 울타리에 사고로 빠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상처를 치료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예, 그 말들이 다리 다치면 그렇게 맞아요. 많이 안 좋죠. 세상을 말이죠. 안타깝게 떠난 레클리스를 위해서 미군 해병대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줬고요. 미국 전역의 언론에서 레클리스의 전쟁 활약상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최선에서 활약했던 레클리스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될 겁니다. 부동산 공화국 부동산 불패
현대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말이죠, 강남, 또 그리고 그 중심의 시작에는 바로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자, 이 압구정동에 말이죠,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재석, 강호동, 차태현, 뭐 김희애 등이 있는데요. 여기 평당 1억. 아파트 한 채 뭐 거의 80억에 팔려서 뭐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 어딘지 알고 계시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래요, 예, 맞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네네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시작은 와닿지 않는데요, 전원일기였습니다. 전원일기? 알아요. 옛날에 맞아요. 1970년대 압구정동이에요, 저희가. 거의 허허 벌판이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저기서 이제 주로 농사 많이 짓고. 아, 그럼 강남이 그런 동네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강남은 예. 맞아. 그러던 그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강남이 갑자기 대서로 바뀌게 되느냐? 네? 남서울 개발 계획이 펼쳐집니다. 오. 당시 말이죠, 이제 서울의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강북에 너무 사람이 많이 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강남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계획을 세워놨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 계획의 시작으로 일단은 교통편이 좀 좋아야 되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남대교가 일단 네. 건설이 됐어요. 근데 이걸로도 사람들이 옮기질 않으니까 일단 학교로 옮겨. 학교를 옮기면 어쨌든 간에 애들 공부 때문에 어쨌든 갈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당시 강북에 있던 서울에 내놓으라는 그 명문들 그렇죠. 15개 학교를 거기로 옮기고 와,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그쪽으로 옮깁니다. 예, 그만큼 강남에 안 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논반 뭐 진짜 진흙벌이었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서울 내 노른자 땅으로 이제 부상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압구정 한강 그 변두리에 1976년도에 현대건설에서 대단지 아파트, 그 당시에는 1,000만 원에서 10,000원 빠진 999만 원. 와, 근데 그때 당시에 999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60평대 대형 평수가 1,77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당이 1억이니까 40여 년 전보다 무려 지금 이제 350배 이상 와, 오른 거예요. 예. 대박. 근데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그래 그때 샀었어야 돼. 근데 그 당시 진짜 인기가 많았으면 진짜 청약이 뭐 100대리다 이랬으면 돈 있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당시 분양률이 미분양. 진짜요? 분양이 안 됐구나. 분양이 안 됐어. 초창기는 말이죠, 사실 아파트란 그 주거 환경 자체가 인기가 없었어. 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마포에 초창기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이름이 와우 아파트야. 와우. 근데 그 와우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았구나. 준공된 지 석 달 만에 얼마 전에 그 아파트 네. 있다가 무너진 것처럼 네. 무너진 거야. 아니 저런 게 무너져? 이래가지고 사실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저거 안전하지 않다. 그러네. 이런 인식이 있었어. 저거 봐봐, 무너졌잖아요. 이거 봐요. 어머. 어떻게 졌으면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아파트 이름이 와우였는데 와우 아파트가 와우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좀 와우다. 못프네요. 그런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살아보니까 너무 편해. 단독주택을 선호하던 사람들조차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꿈꾸게 됐고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아파트는 도시 생활의 대명사가 됐다. 3차, 4차 그때부터는 진짜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엄청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데 1978년 7월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회사 이제 그 고위 관리자하고 뭐 정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혜로 분양을 받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이미지가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웬걸? 야, 저기가 이렇게 뒷구녕으로 분양받을 그랬을 것 정도로 인기가 많아? 이렇게 돼서 오히려 더 살려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그 당시에 손꼽히는 부촌이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